오케이. 그래, 이 상황에 코너킥은 좋아. 한 명이 적어서 코너킥. 라메스까지 올라왔어요? 올라가. 헤라! 마테이 스토리! 미치! 마테이 스토리! 동점! 메뉴 동점! 야, 근데 이거 라메스 올라온 거 유효했다. 아니, 라메스가 상대 선수들 끌어간 거 보세요. 와, 도파민 보소. 와, 뇌가 녹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게 되네요. 세상에. 아니, 씨좀 편하게 이기는 경기 없냐? 머리야. 나 잠깐 조금만 호흡 좀 하고 내가 놓을 것 같아. 잘했다. 잘한 건 아니지. 원래 1대0으로 이기는 경기였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2대1로 질 바에는 2대2로 무승부라도 거둔 게 어딥니까?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 이거를 조금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은 토트넘 원정 가서 무승부 거두고 돌아온 거는 뭐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결코 나쁜 결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겼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래도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간다는 거? 근데 결과만 놓고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도파민 도는 경기가 참 맨유 경기 외에서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1대0 상황에서 리드를 가져가다가 후반전에 짧은 시간 동안 내리 2골, 또 노팅엄전에서랑 똑같이 집중력을 잃은 상태에서 2골을 먹혔고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 경기는 좀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전방에 있던 세슈코가 교체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맨유가 이제 10명이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변수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경기 동안 약간 집중력을 잃는 타이밍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볼 처리에서 미스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마크맨을 놓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교체 이후에 좀 발생을 한다라는 거, 뭐 처음에 나오는 선발 멤버들이 모두 다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뭐랄까, 이 선발 멤버들이 빠지는 순간, 교체가 들어오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상대한테 공간을 내주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맨유가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하잖아요, 리그. 뭐 유럽 대항전도 없고 카라바오컵도 탈락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가? 어쨌든 뭐 좋은 점, 이거랑 나쁜 점, 이 두 개가 공존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카세미루나 루크쇼나 이런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걸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뭐 부상을 당했던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많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게 뭐 풀타임 경기를 뛴다거나 경기에 자주 얼굴을 비춘다거나 선발 출전한다거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은 있지만, 반대로 좀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경기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 선발 멤버 외에, 아모림이 내보내는 이 주전 멤버들 외에 그 다른 선수들은 기회를 정말 못 받죠. 경기 자체를 못 뜁니다. 선수가 이제 경기를 못 뛰니까 뭐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한들 나오는 경기가 적어지니까 폼이 올라올 틈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주전들은 뭐 쉽게 활용할 수 있되, 뭐 체력적인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되, 그 뒤에 나오는 교체 자원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폼이 올라오거나 경기력이 올라올 시간이 많이 적어지게 됐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뭐 맨유가 후반전이나 이런 타이밍에 교체를 진행을 하면은 선발이랑 그 뒤에 들어오는 교체 멤버의 경기력 차이가 유독 크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모림도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내 선수들은 절박하다. 얘들이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 경기가 적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오늘도 좀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후방의 백스리, 쇼, 맥과이어, 더리우트의 백스리 라인, 그 앞에 도르구가 왼쪽 윙백, 마즈라위가 또 오른쪽 윙백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운데는 뭐 익숙한 페르난데스랑 카세미르의 투미들.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인데, 은베모가 왼쪽으로, 아마드 디알로가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마테우스 쿠냐가 나왔고요. 그 은베모 같은 경우가 주로 이 오른쪽 2선 자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정발 배치 왼쪽 2선으로 나왔다는 거. 아마드 디알로를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은베모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은베모는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10월 이달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브라이언 은베모. 그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은베모는 그냥 축구를 잘함. 이날 은베모가 득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로써 이제 5골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전 이 페이스가 참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맨유가 38경기 하면서 리그에서 가르나초가 6골, 호일룬이 4골, 지르크지가 3골을 넣었어요. 시즌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2명은 제쳤죠, 은베모가. 38경기 한 얘네보다 지금 은베모의 득점 페이스가 훨씬 좋다. 벌써 따라잡았다.
그리고 이날 쿠냐를 이제 아모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놨는데 이건 역시나 지난번 리버풀전 경기랑 비슷한 효과를 좀 노렸던 걸로 보여요.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그랬지만은 쿠냐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는 되지만은 아래로 깊이 내려오면서 3미드를 좀 채워주는 방식으로 쓰였죠. 그러면서 상대 센터백들의 압박이랑 견제에서 좀 벗어나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채워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비슷했어요. 위에 있지만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폴스나인 미드필더에 깊이 관여하는 역할. 다만 오늘 쿠냐의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쿠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고 오면서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공통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약간은 볼을 끄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원래부터 쿠냐가 울버햄튼 시절부터 뭐 아래로 내려와서 볼 캐리 능력,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이런 게 좋았던 선수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변 선수를 좀 활용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원터치로 뭐 주고 간다거나 측면으로 벌려놓은 다음에 본인은 안으로 뛴다거나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일단은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고 나서 이런 볼캐리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료 활용의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된 다음에 미드필더로 가담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2선으로 배치됐을 때 윙백과의 연계 부분도 그렇고 약간 이 전개 측면에서 쿠냐가 본인이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쿠냐가 좋았던 부분도 이날 경기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냐 이렇게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종적으로만 움직였냐? 아래로 떨어지기만 했냐? 그게 아니라 좌우 횡적으로 양쪽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게 많이 보여줬던 게 첫 번째 골 장면인데 쿠냐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가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온 볼을 밟아서 뒤로 빼주면서 원터치 전개 이 뒤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연결해주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던 쿠냐가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아마드 디알로,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있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인근에 가담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 선수가 횡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상대 선수는 그 선수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그 선수한테 쏠리게 되죠.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쿠냐한테 끌려 나온 선수들이 꽤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볼을 잡은 아마드 디알로가 가운데로 붙여주려고 할 때는 또 쿠냐가 어느새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아마드 디알로가 볼을 올려줄 때 가운데로 좁혀있는 쿠냐 쪽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상대의 견제와 주위로부터 벗어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왼쪽에 배치됐던 브라이언 은베모였죠. 아마드의 크로스가 쿠냐를 지나서 은베모한테 도달, 은베모가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맨유의 첫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뭐 내려왔을 때 약간 볼을 끄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의 연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쿠냐였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활동량이나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선수를 끌어당기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동료한테는 자유를 주는 이런 센스는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리고 조금 또 한 명 얘기하고 싶은 선수가 참 맨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 포지션 왼쪽 윙백. 그 유나이티드가 오른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자리에 아마드 디알로가 배치가 됐을 때 좀 공격적인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2선이었던 선수를 윙백으로 내려가지고 이 자리에 윙어로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오른쪽이 좀 컨셉을 확실히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왼쪽은 참 항상 애매했어요. 저희가 느끼기에. 뭐 공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수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도루구가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좀 드러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은베모가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로 오른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 자리 왼쪽 윙백에 배치된 도루구랑 링크가 발생할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모림의 은베모를 왼쪽으로 정발 배치하다 보니까 도루구랑 은베모의 링크가 발생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느끼기에 도루구랑 은베모의 링크가 생각보다 꽤 괜찮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베모가 안쪽으로 좁혔을 때 도루구는 바깥으로 뛰면서 은베모의 원터치 패스를 받고 측면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꽤 재밌는 부분인데 은베모가 바깥으로 벌렸을 때 터치라인으로 벌렸을 때 도루구가 안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뛰어가면서 은베모의 패스를 받는 그러면서 중앙 쪽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도루구가 안쪽으로 뛸 때 로메로가 이거를 커트하려고 도루구한테 파울을 저지르고 카드까지 받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섬세함, 뭐 크로스의 질, 컷백의 질 이런 거는 뭐 여전히 아쉬운 좀 도루구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장면까지는 이 파이널 서드까지로 올라가는 이 전진성이랑 뒤쪽으로 오버래핑하는 이 움직임까지는 도루구가 참 그래도 보여준 게 있었다. 물론 뭐 플레이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좀 이 윙백 자리들의 요구하는 역할들이 좀 많고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항상 윙백한테 바라는 거는 뭐 공격도 공격인데 이 수비 상황에서 백파이브 체제로 내려서서 좀 사이드 수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백파이브로 막았을 때 상대 측면이 잡아서 만약에 이제 사이드 수비를 돌파하게 되면은 백스리가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앙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열리고 이거를 파고드는 상대 선수가 공간 차지해서 뭐 컷백이나 이걸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백파이브 중 한 명인 윙백이 수비를 잘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도루구가 존슨이나 포로나 이런 선수들 만났을 때 그래도 나름 사이드에서 수비를 열심히 해준 편이기는 합니다. 돌파하려는 선수 막아세운 장면들이 있었고요. 크로스 올라오려는 거, 컷백 넣어주려는 거, 블락한 장면도 있었고 이렇게 전반전에 도루구 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프랭크가 후반전에 전술을 바꿨을 정도였죠. 존슨이나 포로가 있는 이쪽에서 도루구, 쇼한테 막히다 보니까 원래라면은 깊은 곳까지 올라와서 크로스나 컷백을 했던 기존 전술을 수정해서 얼리 크로스, 이 5번 공간쯤에서 멀리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식으로 후반전에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반전까지는 도루구 쪽에서 그래도 수비가 평소보다는 잘 됐던 것 같다. 선수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도루가 이런 식으로 수비, 공격, 좀 시간을 두고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어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의 세심함, 크로스의 질 이런 거는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오늘은 경기 자체가 좀 도파민이 돌아버릴 것 같은 경기긴 했어요. 아니 하필 또 이 자리에 교체로 넣은 세슈코가 부상으로 또 아웃돼 버리면서 10명이서 경기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2대1 역전골 먹히고 근데 또 맨유가 코너킥 상황에서 라멘스까지 올려보낸 다음에 더리우트의 헤더 2대2 동점까지는 또 만들었다. 이런 뇌가 녹을 것 같은 경기가 있나. 근데 이 장면에서 또 재밌는 게 라멘스가 올라가서 선수들을 꽤 많이 끌어줬어요. 보시면 중앙 쪽에 있는 라멘스한테 꽤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붙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그 뒤쪽 파포스트 인근에 있는 더리우트는 조금 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도 뭐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긴 했지만 5경기 무패 이어간 거 심지어 후반전에 그 밀리는 상황에서 그것도 10명의 상황에서 2대1로 지지 않고 어쨌든 2대2로 승점은 가지고 돌아온 거. 뭐 노팅엄전도 지고 있었다가 2대2 무승부로 돌아왔고 이번 경기도 2대2 무승부로 돌아왔고 어떻게든 뭐 지지는 않겠다. 그런 정신력.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참 눈여겨서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나이티드가. 리그 전반기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그 전반기에 좀 힘들었던 그 리그 대진표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고요. 이 흐름을 좀 더 반등을 시켜서 그 연승 흐름을 살렸을 때의 그 에너지, 3연승 할 때 그 에너지를 다시 불러와서 유나이티드가 또 연승을 하는 흐름으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